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에너지로부터 연료 전지 사업을 분할해 설립한 한국퓨얼셀이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는 분할 때부터 기술 부족과 적자 누적으로 청산을 염두에 둔 분할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는데 아직까지 전직하지 않은 직원 40여 명은 실직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연료전지 전문 회사라며 자랑하던 한국퓨얼셀이 홈페이지에 해산 신고를 공고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에 있는 이 회사는 지난해 약 57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지난 4월 사실상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2019년 포스코 에너지로부터 분사를 앞두고 열린 국정감사에서 기술 개발 실패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개발은 저희 포스코 에너지가 한 건 아닙니다. 포스코 쪽에서 했는데 MCFC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세금으로 연구개발비 400억 원을 받은 만큼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들은 연료전지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다만 현재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감장에서 사장의 증언을 철석같이 믿고 회사를 지켰던 직원들은 망연자실입니다. 직원들은 분사가 되자마자 해산을 염두에 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한 영업 활동이 없습니다. 그냥 25년도까지 기존에 맺었던 계약, 유지보수 계약만 실행했을 뿐입니다. 회사는 특별퇴직 신청을 추가로 접수하면서 지금까지 97차례 그룹사로 전직을 진행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뽑은 거는 포스코 산업가스 8명, 그리고 이번에 삼척에 6명, 그리고 DX에 1명. 분사 당시 190명이던 직원 수는 현재 40여 명. 실패한 사업 전략의 책임은 고스란히 직원들이 짊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스코 포항 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진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 10분쯤 가스 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던 청소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1명도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오늘 포스코 본사와 청소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여 명이 투입돼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경주시 배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80대 부부가 연기를 들이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새벽 3시 30분쯤엔 경주시 동방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주 낙단보의 인근의 경상북도 내수면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근 관상어 산업은 수조 안을 자연경관처럼 화려하게 꾸미는 수중 조경 분야와 결합해 시장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상주 낙동강변에 들어선 경북 관상어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국내외 150여 종의 관상어들이 25개 중대형 수조에 전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관상어보다 더 눈길을 끄는 건 관상어가 담긴 수조들입니다. 자연 경관을 연상시키는 나무 장식부터 섬세하게 조각된 바위와 돌 조각이 조명과 어우러져 물속 관상어들의 움직임을 더 화려하게 느끼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수조나 어항을 하나의 조경 작품처럼 꾸미는 아쿠아스케이프가 최근 관상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면서 경상북도가 관련 기반 구축에 나선 겁니다. 도내 관상어 관련 업체들이 와서 입주할 수 있는 창업 지원실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상어 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오픈을 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전공을 운영 중인 도내 특성화 고등학교 3곳을 대상으로 아쿠아스케이프 교육과정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전국 대회도 여는 등 경상북도는 관상어 생산과 유통에서 교육 창업에 이르기까지 상주를 거점 삼아 경북의 관상어 산업 체인을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색깔이 더 화려하고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고기들도 그에 못지않게 계절을 갖다가 수온이나 환경을 유지시켜주면서 관상어로서 더 색깔과 색감을 더 이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여기서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천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관상어 시장은 아쿠아스케이프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내수면 전략도 토종 민물고기 종자 생산에서 관상어 산업 전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신경주대학교, 위덕대학교와 함께 경주시 지역대학 상생협의회를 열고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포스트 에이펙 추진 전략과 차세대 원전, 미래차 산업 육성 등 경주시 역점 사업을 공유했고 대학들은 이와 관련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안된 사업들은 경주시 관학협력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포항시는 스마트 경로당 개통식을 열고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 25개 경로당에 구축한 스마트 경로당은 화상을 통해 실버 체조, 요가,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어르신 맞춤형 건강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화재 가스 감지 기능을 갖춘 IoT 기반 시스템이 설치돼 사고 발생 시에 자동으로 119에 신고됩니다.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단점인데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을지 보도에 서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고령군이 40여억 원을 들여 지난해 6월 문을 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첫 입주의 기회를 잡았던 청년 농업인들은 날마다 쉴 틈을 아껴가며 부지런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창업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임대기간 3년 중 절반이 지나면서 눈에 띄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초보 농부라지만 1인당 연간 순수익은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6명 중 5명은 종잣돈을 모아가며 스마트팜을 지을 땅도 샀습니다. 농사를 질 수 있는 이제 자신감 정도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내년에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자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내년 3월부터 이제 온실 착공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계진면 쪽에 제가 1,400평 정도 땅을 샀고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성토는 끝났고 옆에 축대를 쌓고 있고요. 이제 내년쯤에는 시설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렴한 연간 임대료와 보증금, 훌륭한 시설은 창업의 꿈을 키워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또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임대용 온실이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어졌으면 아무래도 더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팜 창업에 그야말로 필수인 막대한 온실 건립비는 풀기 어려운 숙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청년들이 군대 다녀오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농업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자금을 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배워왔던 사람에게는 그런 실패 없이 농장을 지을 수 있게. 고령군도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지역에 뿌리를 내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최종 목표는 고령군에서 창농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여러 지원책들이 있지만 청년 농들이 좀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이 좀 더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팜의 대중화는 여전히 시기상조란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뒷받침이 꾸준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공공임대주택인 섬청년 보금자리가 건립됩니다. 섬청년 보금자리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총 1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등 5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수산계곡 공동실습선 해누리호가 취항했습니다. 해누리호는 3,206톤 규모의 최대 110명이 승선 가능한 실습선으로 실제 어선과 동일한 환경에서 조업, 항해, 안전관리 등 선박 운항 전 과정을 실습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실습 환경 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해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수산식품 신뢰성 확보와 마케팅을 위해 자체 인증 브랜드 바다주의소 업체 6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연평균 매출 3억 원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내 수산 가공업체로 3단계 심사를 거쳐 뽑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업체에 앞으로 3년간 바다주의소 브랜드 로고 사용권과 함께 다양한 마케팅, 포장재 제작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포스코는 지난해 폭발 화재 사고가 났던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이 수리를 끝내고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3파이넥스 공장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쇳물을 생산하는 시설로 포항제철소 전체 쇳물 생산량의 약 1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